부모라면 누구나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살기를 바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끝까지 지원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특히 노후를 앞둔 상황에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많은 부모가 자녀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 혹은 집을 구매할 때 재정적 도움을 주려 한다. 그러나 무리한 지원은 부모의 재정을 고갈시키고 나아가 부모 자신이 노후에 자녀에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많은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마련해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부모가 자녀 결혼 시 집을 일부라도 지원해 주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분위기가 있다. 그러나 이런 기대가 부모의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한 금융 전문가가 부모가 자녀를 지나치게 지원하면 결국 부모가 자녀에게 의존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 말처럼 자녀를 돕느라 부모의 노후 자금을 다 써버리면 오히려 부모가 자녀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는 역효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부모의 과도한 지원은 자녀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모든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준다면 자녀는 독립적인 경제 관념을 갖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지원이 반복되면 자녀는 부모의 재정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의존하게 된다.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이루려는 동기를 잃고 부모의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다. 결국 부모가 지원을 중단하는 순간 자녀는 경제적 위기에 빠질 위험이 커진다. 이러한 문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 한 60대 여성은 남편과 사별한 후 자녀의 부탁으로 1억 원을 빌려주었다. 아들은 부모님의 재산을 믿고 무리한 사업을 시작했으나 결국 실패하고 빚만 떠안게 되었다. 이 여성은 결국 노후 자금이 부족해져 작은 아파트에서 월세를 내며 살아가야 했고 자녀도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되어 부모를 도와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부모가 재정적 지원을 해주지 않더라도 자녀는 결국 자립해야 한다. 부모의 재산은 자녀의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안정된 노후를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부모가 자녀를 돕고 싶다면 무조건적인 금전 지원보다는 현실적인 도움을 고민해야 한다.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고 자녀의 경제적 독립을 도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재정 교육을 해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큰 도움이 된다. 부모가 직접 금전적인 도움을 주기보다는 예산 관리 방법을 알려주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의 경제적 계획을 점검하고 필요할 때만 돕는 것도 중요하다. 자녀가 집을 구입하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확인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자녀가 무리한 대출을 받거나 감당할 수 없는 재정적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조언을 해줄 수 있다. 부모의 재정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부모가 스스로의 재정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부모 자신의 생활이 먼저 보장된 이후에 고려해야 한다. 많은 부모가 자식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줘야 좋은 부모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오히려 자녀의 경제적 성장을 막을 수 있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가 스스로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지 평생 재정적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다. 경제적 지원을 받지 않으면 힘들겠지만 결국 자녀는 그 과정을 통해 성장하게 된다. 부모가 무리해서 지원하면 자녀는 오히려 경제적 독립을 경험할 기회를 잃게 된다. 자녀가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되 부모도 자신의 노후를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부모와 자녀가 경제적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의 재정 상태를 솔직하게 공유하고 무리한 지원이 어렵다는 점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도 부모의 상황을 이해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자녀가 직접 재정을 관리하고 배우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재정 관리 방법을 배우게 하고 스스로 예산을 세워 관리하는 습관을 기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가 무조건적인 지원을 하기보다는 자녀가 필요한 재정적 조언을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부모는 자신을 위한 노후 자금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부모가 스스로의 재정 계획을 철저히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부모 자신의 생활이 먼저 보장된 이후에 고려해야 한다. 부모가 자녀를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방식은 신중해야 한다. 무리한 지원은 부모의 재정적 파탄뿐만 아니라 자녀의 경제적 독립을 방해할 수도 있다.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이 아니라
경제적 독립을 이루도록 돕는 현명한 지도이다. 부모는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야 하며 자녀도 자신만의 삶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자녀를 위한 가장 좋은 지원은 부모가 스스로 경제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부모가 재정적으로 독립할 때 자녀도 더 건강한 경제관념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사주거나 생활비를 지원하다가 결국 노후에 파산하는 사례는 생각보다 많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결혼 자금이나 주택 마련을 지원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문화가 존재한다. 그러나 부모의 재산을 당연하게 여기는 자녀도 존재하며 이러한 기대는 부모의 재정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 부모는 자식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무리한 지원은 부모 자신에게 큰 경제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현명한 경제적 관계 설정이 필수적이며 부모 스스로도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지원을 하기보다는 현실적인 도움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가 자녀를 돕고 싶다면 무조건적인 금전 지원보다는 현실적인 도움을 고민해야 한다. 경조사비 지출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돈이 들어가는 대표적인 항목이다. 경조사는 기본적으로 주고받는 문화이지만 실제로 자신이 뿌린 돈의 절반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은퇴 후에는 경조사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많아 경조사비 지출이 오히려 손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친한 사람 위주로 초청하는 것이 필요하며 본인도 적게 주고 적게 받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경조사 문화는 오랜 세월 동안 형성된 전통이지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 은퇴 후 한 방을 노리다가 큰 돈을 잃는 경우도 많다. 특히 비트코인, 주식, 블록체인 투자 사기 등에 연루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친구 추천이나 고수익 보장이라는 말에 현혹되는 경우가 많다.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금융 사기가 급증하고 있으며 예를 들어 블록체인 투자로 600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있다. 이러한 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투자 전략이 필요하며 이해하지 못하는 투자라면 하지 않는 것이 정답이다. 검증되지 않은 투자 정보에 현혹되지 말고 자신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안전한 투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광고의 영향으로 필요하지 않은 영양제를 과도하게 구입하는 경우도 많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영양제에 의존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지만 영양제에 의존하기보다는 식습관과 운동을 통해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전문가의 조언 없이 과도한 영양제 섭취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며 건강 프로그램에서 강조하는 특정 성분 광고에 쉽게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영양제보다는 균형 잡힌 식사를 유지하고 필수 영양소를 자연식품에서 섭취하는 것이 더 건강한 방법일 수 있다.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의료비 부담도 커지고 있으며 건강이 나빠질 경우 요양비와 간병비가 노후를 압박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근테크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이는 근력과 재테크를 결합한 개념으로 꾸준한 운동을 통해 근력을 유지하면 요양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국가 지원 프로그램인 국민체력백 등을 활용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여 건강 수명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감소하면 활동성이 떨어지고 건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꾸준한 운동을 통해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를 돕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무리한 지원은 결국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부모가 자신의 재정을 먼저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무조건적인 경제적 지원은 자녀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결국 부모가 노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부모와 자녀가 경제적 문제에 대해 솔직하게 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자녀가 스스로 경제적 계획을 세우고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경조사비 지출도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 전통적인 경조사 문화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은퇴 이후에는 경조사비 지출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선에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투자와 사기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특히 노후에 한 방을 노리는 투자는 매우 위험하며 검증되지 않은 투자 제한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금융 사기나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 제한은 대부분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재정을 지키는 것이 최우선이다.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의 과도한 소비도 문제다. 필요 이상의 영양제를 복용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으며 자연식품을 통해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또한 영양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노후의 요양비 및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근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근력이 감소하면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꾸준한 운동을 통해 신체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건강을 관리하고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적으로 노후에 가장 후회하는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중한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지원을 하기보다는 현실적인 도움을 고민하고 경조사비 지출을 조절하며 무리한 투자나 금융 사기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필요 이상의 영양제 소비를 줄이고 근력을 유지하여 요양비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노후를 안정적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출 습관을 개선하고 신중한 재정 관리를 실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일본에서는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절약 방법이 인기를 끌고 있다. 먼저 식비 절약을 위해 일주일 단위로 예산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식료품을 구매하기 전에 냉장고를 점검하여 중복 구매를 방지하고 불필요한 식자재 낭비를 줄여야 한다. 또한 쇼핑 횟수를 줄여서 주 3회 정도로 제한하면 불필요한 충동 구매를 막을 수 있다. 식비는 생각보다 많은 지출을 차지하는 항목 중 하나이므로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것만 구매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수도 광열비 절약도 노후 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수도 요금을 절감하기 위해 절수 샤워기와 절수 프레임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전기요금을 줄이기 위해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특히 소비 전력이 높은 전자제품의 사용량을 조절하면 매달 나가는 공과금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에어컨이나 히터 같은 가전제품을 자동 운전 모드로 설정하고 자주 켜고 끄지 않도록 하면 전력 소비를 절감할 수 있다. 고정비 점검도 필수적인 절약 방법 중 하나이다. 불필요한 보험을 정리하고 유선 전화를 해지하거나 저렴한 요금대로 변경하면 월 고정비를 줄일 수 있다. 일본에서는 공적 보험이 잘 갖춰져 있어 불필요한 민간 보험을 유지하는 것보다 꼭 필요한 부분만 남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동차 보험료, 실손보험 등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과도한 비용이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를 처분하면 유지비를 절감할 수 있다. 자동차를 보유하면 기름값, 보험료, 유지보수 비용 등이 꾸준히 발생하지만 대중교통이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고령자 이동 지원 서비스를 활용하면 교통비를 줄일 수 있다. 연금 수령 시기를 조절하는 것도 효과적인 노후 절약 방법이다. 65세 이후로 연금 수령을 미루면 수령액이 증가하는데 특히 70세부터 받으면 연금이 42%나 증액될 수 있다. 따라서 아직 경제 활동이 가능하다면 연금 수령을 미루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연금 수령을 늦추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유지하는 사례가 많다. 집을 담보로 생활 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일본에서도 우리나라의 주택연금과 비슷한 리버스 모기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본인의 집을 담보로 생활 자금을 빌리는 방식이다. 이 방법을 활용하면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므로 노후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대출금 상환 방식도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어 매월 이자를 지급하거나 사망 후 주택을 매각하여 원금을 상환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건강 수명을 늘리는 것도 중요한 절약 방법이다.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이 필수적이며 특히 매일 10분 이상 걷기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채소 섭취를 늘리고 금연과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에서는 노후에도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노후를 위한 최선의 선택은 단순히 소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소비를 실천하는 것이다. 무조건 절약하기보다는 자신에게 필요한 소비와 불필요한 소비를 구분하고 장기적으로 노후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를 위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자신의 노후를 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때 자녀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고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노후 준비를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건강한 신체와 정신이 최고의 재테크라는 말이 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는 재정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건강이 나빠지면 의료비 부담이 커지고 이는 다시 경제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운동 습관을 기르고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며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우려가는 길이 곧 인생이다. 노후의 불안감을 줄이고 행복한 삶을 위해 지금부터 차근차근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할 것인지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다. 작은 습관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으며 미리 준비하는 사람만이 안정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다. 앞으로 나아가는 동안 어려움도 있겠지만 그 과정 속에서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